이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것이 림프순환입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림프일지도 모릅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힌다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아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처럼 우리 몸에서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것이 혈관과 림프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심각하게 느끼지만 림프가 막힌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가늠하지는 못합니다. 이 림프는 해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독과 영양의 관점에서 보면 해독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림프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붓기입니다. 아침에는 부추가 잘 맞았지만 저녁에는 부추가 다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붓기는 그대로 두면 살찌는 체질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피부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어서 기미와 주름이 생기고 낯빛이 칙칙해집니다. 몸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독소가 쌓이고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보다 림프순환이 안 되어 쌓인 독소가 문제가 됩니다. 독소를 해결하면 알레르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순환이 안 되면 담즙 분비도 잘 되지 않아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여성들이 조이는 옷을 입고 순환이 잘 안 되어 아랫배가 아프거나 생리불순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림프의 흐름을 막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증상들은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림프순환이 안되면 쉽게 병에 걸리는 체질이 됩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체가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 곳이 림프절입니다. 림프가 막히는 병원체에 면역세포를 잘 보내지 못하므로 병원체의 공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림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 림프액과 골수, 비장, 편도선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림프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혈관에서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들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림프순환이라고 합니다. 림프순환을 통해서 지방과 노폐물 등을 배제해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온몸의 청정을 약혼합니다. 혈액이 순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면 림프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혈관을 통해 배출되기 어려운 살충제나 독성 부수산물을 간으로 보냅니다. 이후 간은 해독 자극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림프는 지방을 배달하는 일도 합니다.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이 림프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되는 것이 지용성 비타민 ADEK입니다. 따라서 림프가 막히면 이들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되므로 에너지와 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혈관 사이에 있는 림프는 먹기보다 그냥 유지합니다. 생성 영양소 유발할 때 조직 속으로 스며듭니다. 림프계 체액을 다시 모아 혈관에 보내서 균형을 맞춥니다. 부종이 생긴다는 것은 체액이 한쪽에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림프 부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염증과 암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500개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면역세포들의 합공간이 됩니다.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림프절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담당해 처리합니다. 이들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가 림프관입니다. 림프절에는 항체를 생산한 면역을 조절하는
T 림프구가 백혈구,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세균이나 암세포나 바이러스, 손상된 세포를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로 보냅니다. 림프순환을 하면서 이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젖병은 림프절에 보이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림프절과 면역세포 열심히 병원처와 싸우느라 붓게 된 까닭입니다. 림프가 부었다는 것은 몸에서 처리의 한 부분을 맡아는 뜻이 부었다고 무조건 약으로 가라앉히기보다는 해독에 도움이 되니 식사나 운동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림프 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림프는 몸을 움직일 때 순환합니다. 요즘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 많습니다. 걷기만 해도 구멍의 90%는 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통 림프 순환이 잘 돼도 질병이 절반 이상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산책, 달리기, 수영 등으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림프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라고 림프를 풀지 못하게 하는 꼭 끼는 옷이나 벨트, 부츠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자극적인 림프 마사지나 피부 마사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림프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는 몸에 주스를 해주고 빼주고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순환이 잘 되어서 물이 배출되고 몸증이 줄어듭니다. 복지, 호흡 등 림프 순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심장의 지나천단의 전포비대장 또는 관절 횡격막이 림프 순환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유지가 림프를 심장의 펌프질 같은 적용으로 온몸에 보냅니다.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는 물과 수분과 과일과 야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진액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하루 7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림프 순환을 방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녹색 채소 안에 있는 질산은 체내에서 산소생활 림프의 소화를 잘 조절해줍니다. 과일 속에 소염 표현 같은 식물양성처럼 하나씩 생산시킵니다. 하나씩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과 건강로 콩, 해조류, 신부전,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면 첫 번째로 알레르기는 림프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림프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합니다. 림프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은 성인 순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면역세포 필요한 최고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세포는 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는 늘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매 순간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1초에 200만 개가 만들어지며 백혈구는 1초에 리터당 21 곱하기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위장상피 세포는 오일에 걸쳐 새로운 세포로 분열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세포 분열이 제일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낭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입니다. 하나의 완벽한 개체라도 막 탄생하는 아이가 공급해주는 영양소는 엄마의 생명 일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포 재생에는 필수적으로 영양이 필요합니다. 세포가 그래서 면역세포가 분열되어 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세포의 분해를 막는 물질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는 산소의 부산물로 최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굉장히 역할도 하지만 과도하게 만들어질 때 세포막을 변화시키거나 혈관을 성장시키기 암세포를 만드는 부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소화하고 대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호흡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활성산소는 과식, 과한 운동이나 과산화 지질이나 대기오염, 약물대사와 화학물질의 유입, 이물질의 침입 등으로 인해 과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의해 인체는 활성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옥시도인 디스무타제 SAPE를 IDE DISGMU RESEG 시스템을 DSEGE 카넬리아제인 CAGNRD AGSE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GID GUTPT HONE PEIRSGEE ASE GP 이렇게 세 가지 천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다는 것은 과한 활성산소에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활성산소를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생산의 시스템과 이런 돕기 위한 항산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산화 영양분이 많은 음식 과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과일이고 그 다음이 야채입니다. 세포의 양화성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생산자는 방사능 미네랄입니다. 특히 활성 같은 밥 반찬으로 어느 정도 강조한 가이브로서 미네랄 향과 부여강증 만병식소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C와 E는 대표적으로 면역 비타민으로 유명합니다. 아나나 혈액에서는 이 두 비타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향내에 비타민 C를 주입할 때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 자력 적용된 콜라겐 생성에도 기능한 변형체가 침입해 피부 방어를 강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E는 미성숙한 변형체 세포를 형성한 세포를 분할시키는 기능합니다. 비타민 D는 혈액과 생성을 중화시키고 비타민 E는 세포막에 나있는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티온 알파리포산이 있습니다. 글루타티온은 세포 자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알파리포산은 세포 혈장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물론 또 비타민 C와 알파리포산은 비타민 B와 글루타티온 생성에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된 영양 성분들은 상혈장애를 하면서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펼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면역 비타민이나 비타민 D를 분석하는데 이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코로나의 감염에 위험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르일란 의과대학과 갈레리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은 비타민 D 결핍물이 진단받은 사람이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코로나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14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가 면역세포와 영양활성을 림프과 화성 중심 보조 세포 림프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 시 감기는 비만, 당뇨 등의 다양한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약품을 섭취하기 햇빛 등에 충분히 잘 합성이 되므로 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